모닝브리핑입니다. 오늘부터는 박정원 캐스터와 전일장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 번에 체크포인트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지난주 금요일 결국 우리 시장 하락 마감했죠. 네, 맞습니다. 마이크론 호실적 효과는 짧게 끝났고요. 바이오주가 큰 폭으로 내렸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 민감주는 올랐습니다. 이렇게 종목별 시속 게임이 강하게 연출됐는데요. 그래도 다행이었던 건 외국인의 순매수세가 2거래일 연속으로 들어왔다는 점인데요. 9월의 마지막 거래일인 오늘도 이런 매수세가 연출될 수 있을지 함께 지켜보시죠. 모닝브리핑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자, 이래저래 지난주 금요일 우리 증시는 홀로 소외됐습니다. 목요일 양시장 2% 넘는 강세 주역이었던 마이크론 훈풍은 하루짜리 상승 재료를 그쳤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우리 시장 자체를 움직일 재료는 부족하다 보니 다른 아시아 증시, 특히 중국과 일본이 2% 넘는 상승폭을 보였지만요. 우리 시장은 소외됐습니다. 아무래도 글로벌 시장 내 자금이 한정적이다 보니 빅 이벤트, 경기부양책을 발표한 중국과 차기 총리 선거가 있었던 일본으로 시선이 쏠릴 수밖에 없었고요. 그간 많이 올랐던 바이오주를 중심으로 차익시험 매물이 출해진 점도 시장에는 부담이었습니다. 그럼 자세한 수치와 함께 특징 섹터도 만나보고 오시죠. 네, 지난주 우리 증시는 반등을 시도하다가 결국 숨고르기에 나섰습니다. 코스피가 0.82% 밀리면서 2650포인트를 지켜내지 못했고요. 코스닥도 0.6% 하락한 774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미국의 연착륙 기대감에 중국의 경기 부양책 발표도 이어졌지만 지수의 발목을 잡은 건 수급이었습니다. 기관이 코스피와 코스닥 현물을 모두 순매도하면서 하방 압력을 더해갔는데요. 특히 돌아온 외국인이 이거래일 연속으로 코스피 물량 담기에 나섰지만 4천억 원 넘는 기관의 대규모 매도 폭탄을 버텨내기엔 역부족이었고요. 코스닥은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팔자세 보이면서 하락 마감했습니다. 섹터들도 함께 살펴보시죠. 지난주 경기 부양책에 힘입어 중국의 소비 테마주가 굉장히 강했고 2차 전지도 주가 회복세를 보였습니다. 좀 더 자세한 섹터 흐름 함께 살펴보시면 먼저 웹툰 섹터가 3% 넘는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미국 증시에 상장된 네이버 웹툰의 모회사죠. 웹툰 엔터테인먼트가 10%대 급등을 하자 국내 증시 관련주에도 훈풍이 불었는데요. 미스터블루가 6%대, 키다리 스튜디오도 3.62% 상승 마감했습니다. 이 밖에 메타버스 관련주들의 상승도 눈에 띄었는데요. 메타가 AR 스마트 안경인 오라이언의 시제품을 공개하자 수혜를 입었습니다. 검은색 뿔테 안경처럼 생겼지만 문자 메시지는 물론이고 화상통화와 유튜브까지 볼 수 있는 오라이언의 등장에 자이언트 스텝이 상한가 XR 솔루션을 개발하는 위즈치오드는 7%대 빨간불을 켰습니다. 한편 정유 관련주들은 약세를 보였습니다. 그간 유가 $100 목표를 내세우며 감산을 이어오던 사우디가 시장 점유율을 다시 확보하기 위해서 석유 증산에 나설 것이라 전망했습니다. 이에 국제유가가 급락했고 관련주 주가도 타격 입었습니다. 이렇게 특징 섹터까지 함께 살펴봤는데요. 그럼 이어서 어떤 뉴스가 시장을 움직였는지 확인해 보시죠. 네, 이렇듯 지난주 금요일은 이슈가 있었던 메타버스 또 웹툰 섹터로 강하게 수급이 쏠렸던 하루였습니다. 이날 중국 경기부양책을 빼놓고는 시장 이야기를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시장을 움직인 헤드라인, 시진핑, 중국 경기부양 총력, 공무원 3가지 면책 발표입니다. 이미 24일부터 경기부양에 대한 이야기는 들려왔죠. 이번에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공무원들에게 실수해도 괜찮다. 대신 경기 회복을 최우선 순위로 두라고 발언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경기부양에 대한 의지가 강한 건데요. 자, 그럼 잠깐 빠르게 중국이 지난주 어떤 정책을 내놨는지 복귀해 볼까요? 일단 지준율, 정책금리 인하 등 여러 통화정책을 먼저 발표했고요. 이후 시장이 통화정책만으로는 될까라며 고개를 갸웃하자 재정정책도 발표했습니다. 지방정부가 현금 쿠폰을 지원하는 등 재정정책도 발표한 건데요. 또 앞서 짚어본 시진핑 주석의 발언이 알려지고 이례적으로 9월에 공산당 정치국 회의를 개최하자 이번에는 다르다는 기류가 읽히고 있습니다. 이에 중국 증시는 나흘간 12%가량 뛰며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는데요. 중국으로 시선이 쏠리고 있다 보니 지난주 금요일 외국인들은 코스피 선물을 장 초반 1,000억 원 넘게 매수하다 결국 4,000억 원 넘게 팔기도 했습니다. 지수뿐만이 아니라 섹터 단에서도 영향이 있었죠. 중국 소비주로 수급이 강하게 쏠렸습니다. 다음 페이지 한번 체크해 볼까요? 중국 경기 민감주인 석유화학주 롯데케미칼은 11% 넘게 올랐고요. 중국 매출 비중이 높은 패션주 FNF도 5% 넘게 뿐만 아니라 코스맥스와 LG 생활건강과 같은 화장품주도 강했습니다. 한편 대부분의 업종에서는
음복이 나타났고요. 특히 헬스케어주들은 차익 실현 매물이 대거 출했습니다. 셀트리온은 3%, 삼성바이오로직스는 6% 넘게 밀렸습니다. 참 보유하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었던 하루였을 것 같은데요. 역시나 자금이 제한적이다 보니 강한 이슈가 있는 쪽으로만 수급이 몰렸던 하루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궁금해집니다. 단기 모멘텀이 붙은 중국 소비주 증권가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다음 페이지 보시죠. 일단 화장품주를 두고는 신한투자증권은 브랜드사, 그러니까 LG 생활건강 그리고 아모레퍼시픽의 경우 중국 소비만이 문제가 아니라며 체질 개선이 우선이라고 봤고요. 중국 경기부양책 관련한 직간접적인 효과는 OEM사의 중국 법인 쪽에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봤습니다. 석유화학을 두고 키움증권은 단기적으로는 주가 상승의 요인이 될 수는 있겠으나 내년 중국과 미국의 GDP 추가 성장에 따른 수요 추가 발생분은 1% 미만이라고 봤습니다. 또 실적 눈높이는 계속 낮아지고 있다며 추격 매수에는 부정적인 의견을 보였는데요. 결국 중요한 건 숫자겠죠. 오는 국경절 연휴 동안 중국의 소비가 살아날 조짐을 보이는지 또 국경절 이후에 중국 정부가 후속 조치를 내놓는지까지도 함께 체크해봐야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시장을 움직인 두 번째 헤드라인 살펴볼까요? 원달러 환율 6개월 내 최저 1,300원 기로에 놓인 환율입니다. 자, 원달러 환율 지난 27일 전일보다 8.6원 내린 1,318원에 마감했습니다. 토요일 새벽 역외시장에서는요 1,310원까지 하락했고요. 간밤에는 1,308원까지 내려왔습니다. 근래 1,330원대에서 움직임을 가지고 가다가 며칠 사이에 급격하게 하락한 건데요. 이제는 1,300원 아래로 내려갈 가능성도 보고 있습니다. 원달러가 하락, 그러니까 원화 가치가 강세를 보이고 있는 이유는 뭘까요? 다음 페이지 함께 보시죠. 먼저 미국을 이야기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연준이 0.50%포인트 금리 인하에 나서며 금리 인하가 본격화했죠. 또 물가가 빠르게 잡히고 있다 보니 달러화가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원화는 최근 일본의 엔화와 중국의 위안화와 흐름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경기부양책의 달러 대비 위안화는 7위안대로 떨어졌고요. 엔화는 일본은행의 금리 인상을 지지하는 이시바 총재 당선 이후 강세를 보이면서 달러엔 환율은 142엔대로 내려왔습니다. 즉 위안화와 엔화가 동반 강세를 보이자 우리 원화도 동조화 현상에 따라 강세를 보이고 있는 건데요. 자, 그렇다면 향후 흐름은 어떻게 될까요? 증권가, 구체적으로 KB증권과 신한금융투자는 1,300원 아래를 밑돌지는 않고 1,300원 초중반대 박스권이 지속될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미국의 고용지표 또 엔화 및 위안화 강세 추세가 지속된다면 추가 하락 가능성도 있다는 의견인데요. 환율이 시장에 어떤 변수로 작용할지 관심이 갑니다. 자, 그렇다면 계속해서 오늘 장도 대비해봐야겠죠. 먼저 금요일 장 마감 이후에 나온 공시부터 짚어보시죠. 네, 장 마감 이후 나온 공시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금양이 드림팩토리2로 불리는 2차 전지 기장공장 건설과 설비 투자 등의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4,500억 원 규모의 주주 배정 유상증자 결정을 공시했습니다. 시간 외에서 6%대 낙폭을 키웠고요. SKD&D는 DDI 명동엔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와 1,601억 원 규모의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시간 외에서 2% 강세 기록했고요. HLB 이노베이션은 지분 교환 방식으로 미국 CART 치료제 개발 기업인 베리스몰을 100% 자회사로 편입하기로 했습니다. 정규장에서 약보합했던 주가는 시간 외에서 4.58% 상승했습니다. 오늘의 주요 일정도 함께 확인해 보시죠. 먼저 오늘 중국에서는 이번 달 제조업과 비제조업 구매관리자 지수가 나옵니다. 최근 시장을 달궜던 경기부양책의 배경을 살펴볼 수 있을 테고요. 우리 시장에서는 무인 물류자동화 솔루션 기업인 제닉스가 코스닥 시장에 입성합니다. 공모주 한파를 뚫고 따따블에 성공할 수 있을지 주시해보고요. 마지막으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연설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전미 실물경제협회 행사에서 어떤 발언들을 내놓을지 함께 지켜보시죠. 이렇게 공시와 일정들까지 도 체크해봤습니다. 네, 오늘은 장중년의 일본 증시가 어떻게 움직이는지까지 체크해 보셔야겠습니다. 일본 증시 지난주 금요일에는 2.32% 상승 마감했지만요. 장 마감 이후에 일본은행의 금리 인상을 지지하는 이시바 시게루 총재 당선 이후 니케이 선물은 주말 사이 4% 넘게 급락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시바 시게루가 일본은행의 금리 인상을 지지하는 만큼 장중에 금리 인상이 부각이 된다면 엔화가 다시 강세를 보일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우리 시장에서도 엔화가 또다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는 만큼 역시 함께 주시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모닝브리핑이었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